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세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에 36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전세권의 성립 요소는 전세권에 관한 물권 계약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물권 계약과 그 다음에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그리고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은 전세 목적물, 그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세 목적물인데 이 전세 목적물의 인도,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지문 전세 목적물의 인도가 나왔는데 요 성립요건이 아니죠.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속물 매수권입니다. 부속물 매수권은 이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이걸 갖다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수거를 요청하면 여기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거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수거할 수가 있다는 말은 그냥 철거해 간다는 소리인데 철거해 가지 말고 거기서 요구하는 그 부속물을 남겨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속물을 남겨놔라라는 겁니다. 수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안 됩니다. 유익비만 돼요. 필요비는 안 되고 네 번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네요. 지금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전세권에 만약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거죠. 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이 전세권에 기해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전세권에다가 경매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기간이 만료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전세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있을 텐데 이 피담보 채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럴 때는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꼭 경매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 하나의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 남아 있어요? 담보 물권적 기능이 남아 있거든요. 담보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전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금이 남아 있으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전세금을 압류하면 이 압류는 뭐가 발생하냐면 물상대위가 생깁니다. 뭐가 된다고요? 물상대위. 그래서 물상대위로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당권을 경매 실행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전세금을 압류해서 물상대유로서 피담보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4번 저당권이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맞습니다. 4번 맞아요. 5번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 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라든가 전전세 금지 특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놓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는 상태에서 41번 갑니다. 4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여기는 전세권이니까 1년 계약하면 1년입니다. 다시 합니다. 1년 계약하고 2년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년 계약하고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세권에서는 1년 계약했으면 몇 년이라고요? 1년이에요. 1년. 예. 2년 주장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는 부속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청구권이라고 돼 있지만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형성권이니까 이걸 갖다가 사주세요 요구를 하고 좀 사겠습니다 요구하면 그걸 갖다가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성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로도 동의의 동그라미 부속시키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할 때 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동매. 부속물을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동매의 경우는 허용됩니다. 동매.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속시킨 거 또는 매수하여 부속시킨 거 이것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동매. 3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전세권은 등기하여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정할 수 있다. 법정갱신,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갱신 이런 것은 다 등기 안 해도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한다 그랬나요? 1년 6월을 보장하는 겁니다. 1년 6월. 이따가 또 문제 나올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은 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요.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은 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인데 지금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방해 배제라고 부르요. 방해 배제.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이 방해 제거 청구권 여기 안에 철거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5번에 전세권자는 건축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철거 청구권은 어디 들어있다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란 말 안에 철거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43번 갑니다. 전세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처분하면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처분하면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그 상속을 하거나 전전세를 할 때는 전세권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입니다.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되지만 전세권은 설정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세권자의 설정 당시에 양도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원래 양도가 자유로운데 처음부터 전세권 설정할 때 양도 전전세 금지 특약을 하고 등기해 놓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가 아니고. 3번,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하면 원전세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원전세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원전세가 있습니다. 원전세권이 있는데 원전세권에 의해서 전전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전세를 놨다 하더라도 원전세는 살아있고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 안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세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실행을 할 수 없고 슬롯이 잘라보세요. 자, 이겁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없다. 대신에 저당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물상대유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전세권 자체에다가 경매를 실행할 수 없고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이죠.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요거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8월 11일, 오늘 12일이네요. 자, 8월 12일 현재 12월 31일 날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세권자가 을이라고 하고 전세권 채권을 받아갈 사람을 병이라고 했을 때 8월 12일 날 현재 12월 30일 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병이 받아간다라고 이렇게 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받아간다라고 하는 그 양도 체결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5번 내용이 되고, 전세권 존속 12월 30일이니까 오늘 현재 존속하고 있지만 12월 31일 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금 보증금을 제3자가 받아간다라고 하는 양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9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을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니은번입니다.
을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 소멸하는 경우에 이거죠. 12월 30일이 장래죠. 오늘 기점으로 놓고 12월 30일은 장래입니다. 이렇게 장래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 반환 청구권을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리처분이 안 되지만 장래 소멸할 걸 조건으로 해서 양도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갑이 전세 목적물 갑이 전세 목적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갑이 부담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전세를 했는데 건물 전세권자가 을이다. 전세권자가 을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존속 중에 이 목적 부동산 전세 건물을 지금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팔았으면 병이 양수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반환을 갖다가 누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지금 설정자 갑은 양도인이고 팔아먹고 산 사람은 양수인이에요. 전세금 반환은 양수인 병한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갭 투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팔고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팔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설정자인 양도인이 보증금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양수인 병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디귿번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갑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자, 리을번 갑니다. 리을번.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실행 안 된다.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미음번.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을은 전세권에 의하여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박스 위에 말입니다. 49번 제목을 보세요. 49번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 일부를 동남칩니다.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미음번 틀린 겁니다.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있다 그랬으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49번 문제에서 일부 전세권자로 줬기 때문에 그 건물 전부를 다 경매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미음번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52번으로 갑니다. 52번. 전세권의 소멸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1번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왜? 멸실됐으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멸실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당연한 소리고, 두 번째,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다. 그럼 전세권자가 잘못했네요. 잘못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네요.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전세물을 유지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관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켰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 왜?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공평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 박스,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게 누가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건물 계약하면서 이 건물은 사무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라고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사무용으로 쓰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가 이걸 개조해 가지고 윤락행위 장소로 바꿔놨습니다. 그래갖고 써요. 근데 나중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뭐 경찰청이나 이런 데 걸린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활짝 놀라서 이거 용법을 위반했으니까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전세권 소멸한다라고 통보하면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이렇게 용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소멸 통보하면 즉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이래요. 자, 전세권자 을이 있다 해볼게요. 을이 있고 이 전세권에 지금 저당권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당권 병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 목적물을 갖다가 매매로 사버렸습니다. 매매로 샀으니까 소유권이 넘어왔네. 그럼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혼동에 의해서 전세권을 날려야 됩니다. 근데 전세권을 날리려고 보니까 전세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저당권이 붙었네. 전세권을 날리면 저당권이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전세권이 한 사람에게 혼동이 발생해야 되는데 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저당권자 병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요.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저당권이 같이 날아가니까 저당권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서류는 제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뭐 당연한 거네요. 보증금 반환하고 등기 서류 말소 필요한 서류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거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0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경유비 간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경유비 간과. 그러면 경은 뭐라 그랬어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그랬죠. 유는 뭐예요?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유치적 효력의 뜻이 뭡니까? 유치적 효력이 뭐예요?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합니다. 못 준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걸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상환 청구는 필요비 유익비 걸리게 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가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에요. 이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과는 과실 수취권입니다. 반면에 유치권자에게 인정 안 되는 거, 유치권자에게 인정 안 되는 게 뭐냐 했더니 우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추가 없다 그랬어요. 우물물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추구표가 없다 그랬어요. 추구표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추구표가 없다. 물상대위권 없다. 더 나가서 없는 게 또 있는데 뭐가 없느냐 그랬더니 보증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품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거기 01번에 1번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경매 청구권. 자, 경매 청구권이 있네요.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자, 니은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있네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있네요. 간이 변제 충당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주권도 있네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여기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인데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없다죠? 예, 없다. 예, 없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 물상대위 없다고 돼 있죠? 물상대위 없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이렇게 되는데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는 거 미음번하고 비읍번하고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04번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04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되 모두 경매권이 있다 그랬는데 동시이행항변권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 있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네요.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 자체가 없어요. 자, 니은번 유치권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유치권은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해서 목적물을 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없다. 틀렸네요. 병존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병존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도급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급인은 이제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건축주입니다. 그럼 도급인과 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수급인이 지금 공사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급인은 공사비 채권이 발생을 하죠. 공사비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도급인이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면 수급인이 공사비 채권 때문에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와 동시에 뭐가 발생하냐면 유치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아울러 동시에 이 도급인이 채무를 갖다가 변제를 해주게 되면 수급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서 이 점유를 풀어서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라서 도급인이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넘겨주겠다. 수급인이 유치권자죠. 동시에 점유를 풀어서 목적물을 넘겨주겠다. 동시행관.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행이 가능합니다. 병전이 가능합니다. 없다 그랬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 동시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된다. 동시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기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기적 항변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동시이행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는데 연기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한다. 상대방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나의 이행을 연기한다. 그래서 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행 거절 권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 맞네요. 자, 그다음에 미음번입니다. 갑 소유의 토지의 을이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을 모두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급인이 속이 쓰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물을 건축주니까 이 건축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급인을 갑이라고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갖다가 병이 매매로 사버렸어요. 그럼 병은 제3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도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랬을 때 유치권자인 이 을이 이 제3자에 해당되는 병한테 축하합니다. 당신이 공사비 물어내세요 라고 해갖고 이 병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병한테 유치권 행사를 지금 당신이 물어내세요 라고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추구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추구표. 그래서 여기 이 공사비 채권이 병한테 쫓아가 가지고 유치권자가 병한테 당신이 돈 갚아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이 유치권에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 권능이 유치권자에게 추구표가 쫓아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목적물 내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뭔 소리래요?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나 목적물 못 넘겨줍니다라고 요거 유치적 효력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이 뭐냐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적 효력에 따라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이 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에 해당되는 갑과 을이 이 계약에 의해서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병은 계약 당사자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병에게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내용 틀린 거예요. 거기 미음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미음번 갑소유 토지가 을이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토지를 건물로 바꾸면 돼요. 토지나 건물이 똑같은 거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요? 건물이 넘어갔다. 병에게 양도되면 을은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 항변권 누구에게만 주장해야 된다고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8번을 보겠습니다. 08번.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동그라미 치세요. 보증금 반환청권에 기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한다. 여기 봅니다.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수급인이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매매대금 갖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건물의 압류 효력 발생 후 동그라미 칩니다. 압류 효력 발생 후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했다. 그럼 이것은 유치권이 성립을 합니다. 자, 거기와 관련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카메라가 이게 여기다가 쓸 겁니다. 여기다 카메라 맞춰줘야 됩니다. 예. 자, 자 지금 이제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발생을 했느냐 그랬더니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갔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갖다가 유치권을 취득을 한 유치권이 취득된 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이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주의될 것은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이 매수인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했는지 압류 발생 이전에 유치권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목적물을 내줘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건물이 압류 효력 발생 후 동그라미 유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발생했습니다. 유치권이 일단 발생은 했는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유치권은 발생했어요. 유치권 취득은 했습니다. 유치권이 취득은 했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경락인에게 대항,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어쨌든 디귿번은 유치권은 성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했다. 그러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경락인은 매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주고 샀다. 자, 리을번 갑니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한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거기 밑줄입니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한 독립한 건축물. 이렇게 되면 원시 취득을 누가 하는 거냐면 수급인. 여기 보세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 주벽과 지붕이 생기면 원시 취득을 수급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시 취득을 수급인이 했으면 자기 건물이 되면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남의 거라야 유치권은 타 물건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한 출제란 말은 자기 돈을 들여서 건축 자재를 사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소리예요. 그 출제로 완성한 독립한 건물에 대해서 도급인과 별도의 약정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계약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할 때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 건물은 도급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안 하거든요. 보존 등기를 병명의로 한다라고 해야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안 하니까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없다 그러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리을번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독립한 건물에 대해서 도급인과 별도의 약정, 그러니까 도급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약정 없이 건물을 점유한 경우는 이것은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한 상태니까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박스입니다. 이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 박스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착물, 건축물을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행사가 되질 않습니다. 자, 중개법령상 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뭐가 있습니까? 중개대상물을 보지 않는 정착물. 중개법령에서 중개대상물을 보지 않는 정착물 뭐가 있어요? 중개기출문제, 중개사법 기출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이 정착물이 지금 세차장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세차장 구조물은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이거 중개법령에서 배운 기억 없습니까?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배웠을 텐데 세차장 구조물이 뭐라고요? 정착물. 그러니까 독립된 건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유치권 대상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